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퇴근하는데 곳곳에서 도로에도 물이 되게 많은 걸 확인했었거든요.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하우스 후기는요, 이번에 청량리에서 일반 공급을 하는 롯데캐슬 하이루체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고 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날 모델하우스에 방문했는데요, 당일날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가는데 헉헉거리면서 갔지만 또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월요일날 가기를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녀와서 현장 방문했던 소감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청약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공원이 있다는 점, 대로가 있다는 점, 여기 육교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뒤에서 설명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입지환경입니다. 청량리 롯데 하이루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청량리 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량리 역이 지금은 이렇게 5개의 노선이 지나가는데요, 향후에는 또 5개가 올 예정입니다. 경원선이라던가 면목선, GTX B노선, GTX C노선, 강북 횡단선까지 모두 5개의 노선이 청량리 역을 지나가게 되면요, 10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진짜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에서도 청량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강북 횡단선, GTX B노선, C노선이 정차하게 될 거고요. SRT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면목선까지 더하게 되면 사실상 청량리는 강북 교통의 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량리 역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단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리 역입니다. 여기 2번 출구를 기준으로 반경 1km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반경 1km 안에 우리가 살펴볼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장 방문을 하고 다시 청량리 역으로 돌아올 때는요, 요 한신 아파트 앞에서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탑승을 해서 이렇게 좌회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서. 상당히 근접한 거리다. 걸어 다니는 건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요 단지 우측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길을 따라서 쭉 넘어가는 초등학교 입구까지 700m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비록 여기에 삼육초등학교가 있긴 있지만요, 이거는 사립초등학교라서 배정이 아니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배정은 여기 위에 있는 서울 홍릉초등학교로 배정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도 가깝게 있고 역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일자녀를 둔 세대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빨간 부분, 제 블로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개발 방향은 미개발 부지 및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 유도를 위해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청량리역 주변 상업, 문화, 업무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 지역 상향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청량리역이 여기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잘 개발하면 훨씬 더 많은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교통의 핵심 지역과 UAM을 묶는 겁니다. UAM 시설을 청량리역과 환승하게 만들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 환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2번 출구라고 말씀드렸죠. 2번 출구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요, 청량리 7구역이었고요, 청량리 6구역, 청량리 8구역, 미주 아파트 재건축, 제기동 5구역, 4구역, 6구역, 전농 9구역, 전농구역, 전농 12구역, 네, 이렇게 주변에 활발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됐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화되었다. 두 번째는 향후에 신축이 많아질 것이다. 이 구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잘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신축들이 앞으로 이곳에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청량리라고 하면 MT를 가기 위한 집결 장소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은 옛날의 청량리 모습이 아니라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변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단지로 들어가서 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는 모양이 있고요. 옆에서 이렇게 조감도 형태로 보는 모양이 있는데요. 요거를 잘 매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09동이 요 뒤에 있죠. 가장 뒤에 있고 105동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101동은 제일 왼쪽에 있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롯데캐슬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꾸며놨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해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가 다니는 여기 보이시죠? 조감도에서 잘 봤으면 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로는 공원이 있겠죠. 공원이 있고 요 앞에는 전면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는 요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단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로 올라갈수록 또 이제 높아집니다. 단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지대가 낮아지고요. 육교 있는데 앞으로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109동 뒤로 갈수록 역시 지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낮고 여긴 높잖아요. 109동 뒤에는 더 높기 때문에 이 109동에서 지대가 낮은 101동까지 내려오는 경사는 앞에 도로보다 훨씬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면도로 한번 평평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내리막길에 이 도로로 진입을 하면 들어가면 지하 5층입니다. 근데 주출 입구는 지하 2층입니다. 벌써 지하 5층과 2층 3개의 단차가 나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지하 5층,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면 지하 4층, 하나 올라가면 지하 3층, 여기로 입구로 들어가면 여기는 지하 2층,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면 여기가 1층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지대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109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106, 107, 108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101동 일부, 102동, 103동, 104동 일부 그 다음에 105동 일부는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01동에서부터 역시 105동까지 일부가 여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지하주차장. 그래서 여기가 5, 4, 3, 2, 1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이러한 단차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기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를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출입구가 여기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하 5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거고요. 여기는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의 높이가 3개 층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덤프트럭 한 대, 포크레인 한 대, 그럼 이렇게 놓으면 한 대략적으로 3개 층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에서 살펴본 주출입구하고 아래 대로변에 있는 출입구하고의 차이가 이 정도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출입구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이제 전면동의 방향인 거고요. 이쪽 뒤에가 아마 109동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맨 끝으로는. 그래서 이 차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을 통해서 뒤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감도에서 이 지역을 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5동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106동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가 육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모델하우스에 있는 이 모형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서 제 눈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실제로 느끼는 감각은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뒤에서 영상으로다가 현장에서 찍었던 영상들까지 포함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동호수 배치도를 통해서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하이루체는요 761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34세대는 임대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및 조합원 세대를 합친 세대는 627세대가 되고요, 이 627세대 즉 임대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627세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남향과 남동향,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전체 세대의 비율은 상당히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 분양하는 세대가 다 해서 173세대인데요. 173세대 중에서 남향, 남동향, 동향의 비율은 28%, 38%, 32%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동향의 경우에는 5구 B타입에 당첨만 되면 100% 남동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동향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타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확 줄어들겠죠. 이번에는 세대 타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 A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A타입을 제가 침실 1번부터 봤는데요. 여기는 아이들 방 주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거실로 와서는 이 창이 전부 다 통창이었어요. 이제 보통은 큰 거를 기준으로 좌우에 작은 것을 놓아서 완성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큰 거를 여기다 하나 냅두고요. 작은 걸 하나를 닫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요, 난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리 난간으로 해가지고 투명도를 높여서 상대적으로 바깥이 시원하게 보이는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난간이 있어가지고 시야를 방해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유리 난간으로 교체를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통창으로 다 바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방은 모델하우스 내에서는 여기에 그냥 침대를 이렇게 놔두고 꾸며놨었는데요. 사이즈를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 넓이가요 3.3m입니다. 요 크기가 3.47. 그런데 이제 이 59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수납할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납할 공간을 옵션으로다가 여기에다가 붙박이장을 넣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이 길이가 제가 아까 3.3m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3.3m 정도가 되면은 지금 이게 10자장이에요. 그게 한 자가 30cm인데 그 전체 다 하면 지금 3m가 넘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1자 정도가 나올 거고요. 장롱을 기준으로 볼 때 10자장입니다. 이 정도로 사이즈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이 옵션을 선택하면 여기에 북박이장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깊이가 60c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전체의 폭이 3.3m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3.3m에서 60cm를 빼면 여기서 여기 공간이 2.7m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제 문이 있으니까 문을 제외하고 문이 보통 한 80cm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한 2.6m 정도 되겠네요. 요 크기 안에 이제 침대를 구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침대 사이즈를 한번 재보시고 이거를 가로 방향으로 넣을지 세로 방향으로 넣을지 요거를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 역시 여기 창이 있어서요. 마통풍 구조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선반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뭐 이것도 당첨되신 분들에 대해서 할 고민인데요. 자, 요 화면인데요. 여기에 요 식기세척기가 유상 옵션이에요. 뭐 옵션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 식기세척기는 전체적인 이 주방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위치하는 건 맞습니다. 물을 끌어와야 되고 바닷물을 또 배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선이 가까운 건 맞습니다. 여기는 조리대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위치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지금 이 문을 열어봐도 여기가 벽으로 막혀져 있고요. 요거를 열어봐도 벽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지금 상판 밑에 이 공간은요 그냥 다 죽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한 평도 안 되지만 이 비싼 땅에 이 공간을 지금 놀게 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식기세척기를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위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공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는 식기세척기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첨이 되시고 여기가 서랍 형태로 되는지 아니면 문 옆에처럼 이렇게 문 형태로 구성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 형태로 된다 라고 하면 이 죽은 공간을 어찌 됐든지 간에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서랍 형태로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서랍 형태로 한다. 그러면 서랍 형태도 역시나 여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서랍 형태로 될 것 같은 경우면 식기세척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서랍 형태가 아니라 문 형태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고민을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A타입도 그렇고요. B타입도 동일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은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세탁기와 건조기 같이 놓을 수 있고요.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 발코니 크기가 작지가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여기를 드레스룸 형태로 여기를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안방에 장롱을 선택하셨으면 이거는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의 옵션과 이 옵션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택일만 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나는 안방을 좀 크게 쓰고 싶어. 여기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배치하고 옷방은 이곳으로 할래 라고 한다면 안방 옵션은 안 해도 되고요. 대신에 침실 2에 옵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59 A타입 경우에는 남향하고 동향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남향하고 동향이니까 여기가 북향하고 서향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동향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서향이니까 그래도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해가 들어오니까
아이들 방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옵션을 아예 빼버리고 여기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꾸미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여기가 남향에 걸렸으면 여긴 북향이잖아요. 여기를 옷방으로 꾸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향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또 안방을 선택할 것이냐 침실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B타입입니다. B타입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 A타입이랑 거의 다 비슷한 고민입니다. 역시 이 주방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벽이 있을 거고 여기 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공간은 죽게 된다. 서랍으로 할 거면 차라리 식기세척기를 넣는 게 맞고요. 만약에 장의 형태로 한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이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방을 여기에 북박이장을 넣게 했어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는 안방이 여기가 3m 그리고 여기가 3.3m예요. 그러면 역시나 열자장을 깔아 놓으면 여기 위치가 60cm를 먹어가니까 여기의 크기가 2.7m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 크기는 2.2m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공간이 2.2m하고 2.7m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구성할지, 침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침실 1번에다가 이렇게 드레스룸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을 꾸며놨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옵션하고 여기 옵션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거실은 통창이고요. 유리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5구 B타입의 경우에는 남동향이긴 하지만 마통풍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커가지고 활용하기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A 타입인데요. 51A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5구 A타입에서 화장실이 빠지고 침실 2가 알파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5구 A타입이잖아요. 여기는 다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가 좀 줄어들고 화장실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51A의 장점을 좀 보고 왔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주방에서부터 이 거실이 좀 똑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넓은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좀 더 넓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볼 때 1인 가구 내지 신혼부부에 있어서 아주 추천할 만한 타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51A 타입에는 지금 현재 여기 수납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 북박이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방도 지금 여기는 옵션이 아닙니다. 요 북박이장 넣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알파룸으로 꾸며야 되는데 알파룸을 꾸밀 때 여기도 장을 넣게 하고요. 이런 형태로 꾸미거나 수납장을 공간을 확보해야지만 좀 안방도 넓게 쓰실 수 있고 짐들도 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1A 타입은 오히려 더 마음 편한 게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어떻게 꾸밀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D자 모양. 여기가 이제 창문이 있지만 창문 아래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D자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시스템 장을 짜면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를 기준으로 5구 A타입은 3억 4,500만원, 건축비는 4억 5,700만원. 그래서 분양가로는 8억 300만원이 되고요. 확장비, 확장은 당연히 해야겠죠? 확장비는 1,650만원, 그 다음에 에어컨을 침실마다 다 둔다고 하면 650만원, 그 다음에 안방의 북박이장은 380만원으로 한다면 5구 A타입의 분양가는 8억 2,980만원, 5구 B타입의 같은 경우는 8억 7,300만원, 51A타입 같은 경우는 7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 준비해봤습니다. 청량리 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흙을 퍼 나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곳이 아마 106동 앞이 될 겁니다. 106동 앞에 높이에 있는 육교가 바로 여기 있고요. 저쪽으로는 한신 아파트가 보이시죠? 한 20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네. 남쪽 방향으로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육교로 한번 올라가서 전체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단지를 보면요, 저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안에 있는 흙들을 지금 많이 퍼내고 있네요. 벽 공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청량리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현장까지 방문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